야, 닥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원방은 야, 기본은 끝났는데 323번, 324번 다시 풀어줘. 안 풀어줘도 돼. 323이 살짝 어려운데 나중에 할까요? 넘어가. 다음 거 배웁시다. 연습 문제 이제 질문하려다가 그냥 빨리 배우는 게 낫겠어. 생각 바뀌었어요. 야,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다. 오늘 개념은 못 알아듣는 학생이 속출할 거거든요. 내가 근데 환상적으로 설명할 건데 너는 못 알아들 거야. 그건 누구 문제일까 과연? 네 문제지. 네가 못 알아들었으니까. 순서 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고. 잘 봐라. 원이 2개 있었어요. 뭘 물을 먹고 와. 원이 2개 있었다. 하나는 검은 원, 하나는 파란 원이었어요. 빨간 원은 이따 나올 거야. 순서가 있어.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야, 두 원의 교점이 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너 정말 빡대가리구나. 개 많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봐봐. 무수히 많잖아요. 예, 옛날 이런 거 생각나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두 직선이 있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떨까요? 이런 거 생각나지? 무수히 많죠. 그랬을 때 그 두 개, 그거부터 복습해 봅시다.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이거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은 어떻게 만들었더라 지난번에? y는으로 안 하죠. 는 0으로 하죠. 야, 한 직선을 여기다 쓰고 플러스 뭐 하세요? 다 까먹었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쓰고 한쪽에다가 실수배 k를 줘가지고 기억 안 나지? 그러면 이걸 기억 못하는 학생은 이거 확장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봐봐. 이게 0 되게 하는 값들이 뭐냐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고요. 얘를 0 되게 하는 이 직선의 모든 점들인데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0 되게 만드는 거는 이 교점이거든. 근데 얘는 x, y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k 값에 따라서 변하는 임의의 직선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핵심 개념인데 똑같아 이것도. 원도 2개가 있는 거죠. 야, 원도 그러니까 벌써 지난다는 이 직선을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설명해 볼게. 야, 이 좌표 평면은 굉장히 거슬린다. 꺼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는 얘랑 똑같은 것도 있긴 있겠죠. 얘랑 똑같은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 두 점을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근데 이 1번 원을 일반형으로 써놓읍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일반형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나요? 표현할 필요 있다고 본다. 대화야. 야, 이거는 이 원은 아니야. 항상 일치시 되는 개념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파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다 대입하잖아. 이 등식을 0 만든다. 왼쪽식을. 이 검은 점 위에 있는 검은 원이 있는 모든 점들은 이거 0 만든다고.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런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가로 열고 파란 원은 0 이렇게 싹 쓸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다가 실수배 k를 줘가지고 뭐야 똑같잖아. 직선에 배운 거랑 똑같지. c 여기다가 실수배 k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한다. 얘를 0 만드게 하는 x, y는 이 원의 점들이다. 이 파란색 식을 0 만드는 점들은 이 원의 점들이다.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0을 만들어 가지고 이 2차식을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항상 소집한단 말이야. k 값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x, y가 결정돼가지고 얘네들을 동시에 0 만들면 이 참이 되잖아. 그런 점은 이 c랑 d가 되죠. 교점. 직선은
근데 원끼리는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 아예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안 만들어지겠죠. 얘를 0 되게 하는 값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거는 됐고, 너무 심한 질문 처음부터 하면 애들이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건 나중에 질문하고. 아무튼 좋은 질문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등식은 이게 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요 점하고 요 점 있잖아. 이 두 점은 넣잖아? 넣으면 0이 돼. 참이 돼. 그러니까 이 등식은 k 값에 관계없이 이 점을 대입했을 때는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은 이 등식을 항등식으로 만드는데, 근데 이걸 입장을 바꿔서 얘를 등식 입장으로 보지 말고 그냥 도형이라고 보자고. 도형이라고 보면은 어차피 k에다가 숫자를 넣어봤자 x랑 y 제곱의 개수는 똑같잖아. 비율이 똑같으니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형은 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원이지. 하지만 반드시 이 두 점을 지나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빨간 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모든 빨간 원이 이 식으로 표현돼. k의 숫자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 바뀌면서 이렇게 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이면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이라도 상관없죠. 너 지난 시간 설명은 귀떠로 들었구나. 3이라도 나중에 3으로 양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의 합은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근데 너 예리한 질문 하나 했어야 되는데 k가 만약에 0이 아니라 0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문제야. 그때는 이 창이 빠져버리거든. 그럼 직선이 되지. 그러면 원이 표현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뭐냐면 사실 요거 중에서 요거예요. 이렇게 이 직선이 되는 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서도 x제곱 y제곱에 빠져버리면은 직선이잖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되는데 이 선을 사실은 공통현을 품은 직선이라고 하죠. 왜냐면 공통현이 뭐지? 현이 뭐야? 현 이거잖아. 주, 현, 호. 현이 선인데 봐봐. 이런 현은 위 왼쪽 원의 현이고 이런 현은 오른쪽 원의 현이지. 공통현이냐? 공통현 아니지. 얘는 이 현은 또 얘선 현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 검은색에서 이렇게 그으면 요 현은 이 검은 원의 현이지만 파란 원에선 현이 아니잖아. 공통인 현은 이거밖에 없어. 하나. 공통현. 공통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분이거든요.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1차식이니까.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식은 x제곱 y제곱이 사라지면서 x랑 y에 대한 1차식이 확실하거든. 1차식이 직선이란 얘기야. 근데 직선인데 반드시 이 두 점을 지난단 말이야. 왜냐면 이 두 점은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선분이 공통현이니까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 공통현을 품은 직선. 근데 줄여서 그냥 공통현의 방정식이래. 그냥. 왜냐면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이니까 어쨌든 공통현 직선이잖아. 여기까지만 공통현이지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이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봐봐. 원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란 얘기야. 빼면은 공통현 나와. 되게 신기한 공식이야. 다시 여기서 이걸 빼면 공통현이 나온다고. 여기까지가 심오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아까 이런 질문 했었지, 시원이가. 만약에 이게 k가 0이면은 이게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은 검은 원이 되네. 0이면 검은 원이 됩니다. 파란 원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걸로 못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k배를 줘가지고 여기다 0을 주면 파란 원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파란 원은 똑같은 건 안 나와. k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근데 그거 왜 안 되는지 증명 같은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직선도 그 증명하려다 안 했는데 간혹 나와. 한 5년에 한 번씩 고난도 나오거든요. 근데 원에서는 안 나와요. k가 마이너스 2면은 어떤 원 중에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런 원들 있지. 이런 원들. 이 중에 하나가 돼. 뭔지는 모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돼. 그 중에서 요건 안 된다. 그 정도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그 중에서도 그냥 이 창이 빠져버리는 이 마이너스 1을 선택한다면은 공통연이 된다는 거. 이 직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문제 풀 거냐면은 그만 막 이런 문제를 풀 거야. 저 오늘 녹화하셨어요? 왜? 녹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녹화했지? 너 보고 있냐? 너 구독자야 나의? 선생님이 한번 컴퓨터 늘어져 하고 있어. 녹화 하고 있는데 사실 편집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바빠가지고 아마 어둠 속에 사라질 수도 있어. 영상은 하도록 노력해 보지. 만면 늘어져 해봐요. 야, 그런 닥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거 구하냐면 이 공통현 있잖아. 공통현의 길이 같은 걸 구하라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원의 중심과 중심 위인 선 이런 것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얘는 수직이 되거든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마름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수직이 되는 거는 이따 보여주겠어요. 아무튼 이게 수직이 돼가지고 아니 다음 단원에 있어. 간략하게 설명해. 그래서 여기서 막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하고 막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얘를 알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항상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 길이가 만약 주어지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직선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표가 있거나 점과 뭐 이 선분의 길이를 알려준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럴 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생긴 거지. 공통현을 만들 수 있다. 두 원의 공통현의 품은 직선을 만들 수 있다. 이걸 읽어보면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가.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죠? 여기 밑줄만 쳐줄게. 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 봐봐.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빼면 된다고. 이 원에서 다른 원 빼면 됩니다. 일반형 정리해가지고. 그럼 이 창 빠지니까 이게 바로 요 직선이에요.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실수배 K를 해가지고 일반형으로 정리한 한 원을 딱 해주면 되죠. 오케이. 본 전립선이세요. 나이 들면 신경 쓰래요. 야,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요거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 공통현이 있고 반지름을 그어가지고 만든 요런 모양에서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하고 공통현이 수직이 되는 이유. 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하라고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어리버리 까놨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닭이 먼저예요. 일단 동물이니까 얘가 그냥 딱 봐도 수직인데 그냥 수직인 이유가 뭘까? 현이랑 중심이랑 수직이 현이랑 중심하고 수직이다. 잘 봐라. 그건 넌 이런 질문 하는 거죠. 너 아주 좋은 오류를 범했는데요. 봐봐. 현이랑 중심하고 수직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넌 지금 이걸 이등변 삼각형을 본 거죠. 항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반지름 똑같으니까. 현이 있다면은 이등변 삼각형만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도 항상 원이 나오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는 거를 주의해야 돼. 항상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봐봐.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으니까 그리고 성질 있어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는데 그거는 여기가 중간일 때만 수직이 되는 거고 그거는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일 때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얘랑 이 원의 중점이 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인지 여기가 반인지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 근데 공통현이니까 공통현이니까 중간이야? 선을 그었을 때? 그거는 모르죠. 중간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공통현이니까 중간으로 딱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중간이란 보장이 없지. 현에다가 중심에서 현으로 내리면 여기는 수직이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꺾이지 않고도 일직선 될 수도 있잖아 이게. 중간에 안 떨어지거든. 현이랑 중심이랑 수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현이랑 중심하고 수직 안 만나 봐봐. 이렇게 그러면 수직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다른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그었더니 중간 안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공통현이 아니에요? 공통현이 될 수도 있지. 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타원이세요? 근데 잘 이렇게 원 거치 그리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아주 너는 직관적으로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수직이 된다는 게 보이는데 그 논리적인 측면 아니라고. 해볼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는 사실만 이용해야 돼. 아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표시하겠다.
확실한 것만 잘 봐라. 원의 중심과 중심 이은 거 맞죠? 일단 원에서 이게 현을 가지고 이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가 이등변이 확실해요. 이거 이등변. 근데 이 원의 둘은 반지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확실하죠. 이것만 확실한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수직인 걸 증명해라. 합동 그죠? 합동 이용해야 돼. 뭐랑 뭐 합동이냐? ACB 그렇죠. ACB랑 ADB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이에요? 아, RH가 R이 어디 있어요? 직각이 없는데 이게 직각으로 보이세요? 직각 아니란 말이야. 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A가 없죠. 각이 없잖아. 이 각이 똑같냐? 이게 같아? 맞아요. 모른다고 아직. 똑같아요. 트리플레스 SSS 합동이에요. SSS. 얘는 공통변이라고 하면 SSS 1, 2, 3, 1, 2, 3. 잘 봐라. 이게 SSS 합동이라서 이 각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각이 같다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꼭지각이 이등분선이죠. 그럼 걔는 반드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근데 공통연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수직 이등분선을 내리면 공통연이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캐치한 것뿐이지만 나는 그렇게 그은 게 아니야. 원의 중심하고 중심 이은 것뿐이야. 수직 이등분선 그은 게 아니라고 처음에. 중심과 중심 이은 선이라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했냐에 다른 거야. 그래서 아무튼 합동 이 삼각형하고 아래가 합동이라서 각이 같아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이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여기까지가 딱 되거든요. 여기 길이는 뭘로 할까? 4개를 표시할까? 넘나 허접했는데 그래서 요게 두 원이 있고 공통연이 있을 때 도형 문제에서는 자주 쓰는 성질들이야. 알아둬야 돼. 이 다음 턴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원이 어디 있든 간에 이거 다 성립한다고 항상 수직이야. 공통연하고 두 원의 교점을 이은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하고는 반드시 수직이 항상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주지. 서비스 좋잖아. 높나 친절한 것 같아. 뭐 아는 걸 다 알려주시는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반지름이 같은 원이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 반지름이 같은 원이면은 정사각형이 아니죠. 마름모죠. 마름모가 돼요. 반지름이 둘 다 3으로 같았다고 합시다. 빠밤 빠밤. 두 원이 반지름이 같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서 공통연을 만들고 빠밤. 너의 착시 현상이다. 이랬을 때 만약에 선분을 이어가지고 반지름 만들면 이등변 삼각형이 또 되면서 따단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맞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마름모가 되죠. 내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아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딱 방금 배운 거는 반지름이 같은 안 같은 성립하니까 이게 수직인 건 확실하잖아. 내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반지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름모잖아. 마름모. 그러면 마름모는 성질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각의 이등분선이죠. 대각선이 각도 같아지고 여기도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주지. 더 중요한 거. 이제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도형을 만들었는데 하나 더. 공교롭게도 다른 원의 중심이 한 다른 원의 이 변에 딱 이렇게 있어. 이럴 때가 있어. 이런 형태. 무슨 소리냐면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딱 되면은 여기가 정삼각형이 나와요. 그 이유는 이게 반지름인데 얘도 반지름이잖아. 이것도 반지름이 같은데 얘도 반지름인데 반지름 같다 했죠. 또 정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정삼각형이고 참고로 이랬을 때는 여기 정육각형을 만들잖아. 정육각형이 만들면은 정육각형은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그림들을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반지름이 다른 원끼리 만났을 때는 그냥 수직으로 되는 거고 반지름이 같은 원끼리 됐을 때는 마름모가 되는 거고요. 내변의 길이 같아지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같은 원이면서도 한 원의 중심이 이쪽 변까지 있다고. 원의 원주까지 와야 돼. 오면 정상적이야.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CH랑 AC가 같은지? 이거는 CH랑 AC 같은지? 저게 같아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그러니까 질문이 이 정육각형을 만들었을 때 왜 얘가 정삼각형이 되냐 이런 질문인데 또 굉장히 오늘 예리한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에서 하나의 정삼각형 만들잖아요. 이렇게 어떤 원이든 정삼각형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여기서 얘랑 평행한선을 그어. 평행한선을 긋고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연장선을 그으면 여기 지름이죠. 그러면서 이 각도가 60도잖아요. 정삼각형이니까 억각이잖아. 평행선을 그으면. 평행선을 그으면 여기 억각이 60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을 잇게 되면 이등변이면서 60도니까 이등변이면서 60도면 여기도 60도니까 정삼각형이 돼.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해서 정삼각형 6개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원에서 정육각형을 내접시키면은 정삼각형 6개로 쪼개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그냥 증명하자면 이래. A, B, C, D 정사각형. A, B, C, D는 어딨냐? D 아래. A, B, C, E 아니야? 얘를 정사각형 만들어달라고? 정사각형은 따로 되는 조건 같은 게 없어요? 따로 그런 거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너 굉장히 탐구생활 좋았다. 여기가 이건 지우고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물어본 거잖아. 그때는 여기가 수직이어야겠죠. 여기가 수직이 돼야겠네요. 반지름끼리 수직이 되면 되겠죠. 근데 그런 따로 조건은 정리한 적이 없는데 와 만들어도 되겠다.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긴 하겠네. 근데 그거보다는 특별한 상황은 그냥 이게 다른 원의 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원의 중심이 다른 원의 원주위에 딱 있을 요 상황, 반지름이 같으면서 요 상황 문제가 가끔 나와요. 야, 넘나 세련되게 설명 다 해줬잖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필수의 10번. 원이 두 개 있는데 잠깐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까지만 끊고, 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공통연을 포함한 그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만들죠? 앞으로 그냥 빼면 됩니다. 일반형을 정리해서 빼. 여기서 이걸 빼라고. 야, 뺄 때 너무 힘들잖아. 암산해본다. 빼면 없고, 빼면 없고, 이거 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빼면 6 마이너스 2a y 빼면 플러스 8은요. 이게 바로 요 직선이에요. 근데 얘를 지나잖아. 마이너스 1,1를. 지나면 어떻게 하죠?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a 빼기 2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반드시 0이 돼야지만 지나는 거죠.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든 a는 마이너스 3a 넘기면 3a 18 16 뭐야 너무 분수잖아. 20 18이구나. a는 3a는 18 a는 6. 다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맞았어요? 넘어갑니다. 야,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 요건 이런 상황이죠.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겠죠. 이 빨간 원은 무수히 많죠. 아까 봤죠? 그 중에서도 1,2라는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어라. 너무나 개쉽잖아. 그냥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 있네 벌써. 그럼 이렇게 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다른 원 한쪽에다가 여기다 k를 해도 상관없어. 한쪽에다 k를 곱해가지고 항등식, 요 등식을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게 하는 xy 순서상이 요 교점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창이 사라지지 않으면 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원이야. 이게 빨간 원이야. 근데 1,2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한다. 너무 개쉽잖아. 1,2 대입하라고요. 태호야. 1, 2 헷갈리지 말고 잘해라. 1 더하기 4는 5 마이너스 4 플러스 k 가로 열고 얘를 더하면은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플러스 4 너무나 개어렵잖아. 이거 탁탁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1 마이너스 k는 0 따라서 k는 1
너무 쉬웠잖아. 밑에 거 해봐. 이렇게 깔끔하고 빠른 신속하게 설명은 어디 있어요? 개멋있잖아. 지렸잖아. 클래스는 영원하다. 태호야. 클래스 영원하다. 메가톤맨이라고 하시나요? 지렸다. 야 K만 구하면 끝이 아니야. 원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답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K를 구했으니까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해서 써야 돼요. 답은. 계산하면은 끝까지 한다. 아, 오늘 수업 5점 남겼네.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이게 답인데 양변 2로 나누면 1 되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써도 돼요. 밑에 빨리 해라.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야, 아까 너 지금 예리한 질문 했었잖아. 이 중에서 원 안 되는 거 있냐 물어봤잖아. 한번 들어볼래? 이게 다 원 되거든. 내가 모든 수를 해서 해봤어. 아까 예리한 질문인데 k 값에 따라서 다 원이 되긴 돼. 그러니까 k가 무한히 x 커져도 이렇게 원이 되고 저쪽 파란 원에 달라붙고 그리고 이렇게 뭐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k가 이게 숫자가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여기에 파란색이 달라붙게 돼.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무한히 커져도 이렇게. 근데 그게 너가 예리한 질문 한 거야. 모든 이게 원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를 따져보려면은 원래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원의 반지름이 이거거든. 2분의 여기서 시험 안 나오니까 들을 사람은 들어라.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로 정리돼요. 원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작게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여기를 싹 정리해가지고 1 플러스 k 제곱 x제곱 1 플러스 k y제곱 해가지고 양변 1 플러스 k로 나눠가지고 이 개수 있잖아. 요걸 a 얘를 b 얘를 c로 보고서 이렇게 정리해봐야 돼. 이게 계산해가지고 얘가 이 루트 안에 항상 양수 나올 거야. 항상 0보다 커놨다. 이거 2차식이니까. 2차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증명을 내가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지금 내가 그려보니까 다 되네. 네, 그런 건 안 나와요. 내가 궁금해하니까 한번 생각해봤어. 아무튼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다. 아, 너 이거를 보고 얘가 거기까지 했지. 근데 거기서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얼마냐? 거기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려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된다고요. 기울기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 수직이잖아. 근데 얘 기울기를 지금 모르잖아. 얘를 기울기 알려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k 플러스 2y 2x랑 마팔 넘기라고. 넘겨서 k 플러스 2로 나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풀 필요 없어. 이렇게 풀어야 돼. 너는 이해 안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저건 뭔데요? 저거는 다른 방법을 쓴 거야. 공식이 있었잖아. 다시 플러스 부부 다시는 0 쓴 거야. 너 그러니까 지난 다음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야 봐봐. 이 직선하고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은 공식이 따로 있어. a 다시 곱한 거랑 b 다시 부부 곱해서 0 되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한 거야. 공식 쓴 거야. 근데 공식 몰라도 돼 이거. 부부는 0 몰라도 돼. 근데 알면 쉽잖아요. 알면 쉬운데 넌 이것도 모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알아? 네, 근데 저 이해가 안 돼. 좋아요. 뭐라고 한 거 아니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둘 다 괜찮아요. 방법은. 야, 다음 문제 개 쉽잖아.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시오. 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컴퓨터 그릴까 그냥 손으로 그릴까 선택해라. 손으로. 알았어. 꺼지세요. 내가 손으로 또 못 그릴 줄 알았지? 태호야 나대지 마라. 그릴 수 있다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 계좌 그렸죠. 반지름이 2. 이거는 바로 변신시켜야지. 뭐 하세요. 2,2가 중심이잖아요. 반지름은 2루트이죠. 8 나오니까 루트 8. 야, 그런데 2,2는 여기잖아요. 여기를 지나면서 반지름이 2루트이다? 반지름이 2루트이면은 이게 원점 지나겠네. 넘나 개천재잖아. 세련됐잖아. 그런데 제대로 잘 못 그리겠잖아. 약간 쫄리는데? 대충. 수정 중.
너네 수준을 고려해서 그려주는 거야. 너네들 그지같이 그릴 거니까 나도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요. 좋았다. 그럼 교점이 여기 있겠죠? 아, 너무나 어렵잖아. 원점도 있고 원점 지나는 거 약간 멋있게 캐치했어. 0 넣으면 0 나온다. 이게 2, 얘가 2니까 여기 2루트인 거예요. 와, 이렇게 캐치한 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공통현을 구하라 했으니까 공통현은 이거잖아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이잖아. 근데 교점이 있는 선분인데 공통현을 바로 구해도 되지만 이걸 직선을 만들어도 되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 뭘 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왜냐면은 원의 중심과 중심이 있는 선분하고는 수직이 된단 말이야. 여기 수직이 되니까. 근데 이게 원점 있잖아. 다른 방법 이게 제일 쉬운데. 근데 여기가 또 이게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죠. 넘나 개못 그렸잖아. 처음 그려본다 컴퓨터로만 하다가. 하지만 할 수 있죠. 아무튼 공통연의 방정식 만들어라. 어떻게 하냐. 빼라고 빼면 돼. 근데 뺄 때 4를 넘겨놔라. 4를 넘겨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빼면 없어지고 이거 빼면 없어지면 이거 빼면은 4x. y는 없으니까 빼면은 4y. 4를 넘겨서 빼니까 마이너스 4는 0. 됩니까? 그래서 이 직선이 뭐냐면은 x 플러스 y는 1. 다시 말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y절편 1이겠네요. 넘나 눈 테러 당했다. 여기 1이래. 여기 2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1인 직선이야. 실제로 이거예요. 1이고 이렇게. 그림 개못 그렸잖아.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다. 이렇게. 메론이잖아, 메론.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공통연의 길이 구하라 했는데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요. 딱 봐도 2분의 루트인데 그리고 반지름이 2잖아. 피타고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야, 이 직선 일반형 정리하면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잖아요. 원점 0,0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손이 기억하고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 딱딱 집어넣어 딱딱 0 딱딱 0 마이너스 1이잖아. 루트 2분의 1이잖아. 딱 봐도 2분의 루트이잖아. 당연히 2분의 루트이지. 너무 쉽잖아요. 봐봐. 0,1이라고 1,0 지난 이거 반이잖아. 이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루트인데 반이니까 2분의 루트이지. 딱 봐도 알지. 여기가 2분의 루트이다. 2분의 루트 2. 그리고 요거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2. 여기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원의 중심과 중심이 있는 선 수직이니까 공통연의 반쪼가리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통연의 반쪽이 이게 빗변이니까 4에서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은 2분의 1이잖아. 빼서 루트 씌워. 2분의 루트 얼마야? 루트 2분의 7. 2분의 루트 14. 이게 공통연의 반이에요. 반. 그거의 2배니까 공통연의 길이는 루트 14가 답입니다. 살짝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이해됐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제대로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형으로 그려도 돼. 어려우면은 그냥 개형으로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원에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두 원의 교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연을 구하라고 했지. 이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리고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걸 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구해 가지고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해봐. 밑에 보고. 이거 원방 너무 뭐가 많아요. 이거 발전 예제라 살짝 어려운 문제 맞았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83, 384 풀면 휴식 5분. 이거 직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계산이 정확히 좋았어, 잘했다. 현의 길이 같은 거는 사실 다 배운 게 아니고 한 번 더 나와. 그 개념 원리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근데 현의 길이 한 번 더 하는데 먼저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아마 이해될 거예요. 아니 집에서 하고 지금 뭐 하세요? 야, 다음 페이지 간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있는데 이거 교육과정 외거든요. 빠져버렸어. 이거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두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법이 있는데요. 근데 교과정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데 그래도 간략하게 정리해볼게. 근데 저걸 외우는 거 힘들고 내가 그냥 그림을 보여준다. 너무 세련되게 설명해볼게. 꺼지세요. 안 나오는데요. 봐봐.
반지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두 원이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두 원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하고 D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D는 빨간색으로 이 D가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 작은 원의 반지름은 뭐 스몰 r 이거 라지 r이라고 하면은 너무 개쉽잖아. 안 만나려면 어때야 되냐? 라지 r하고 스몰 r 더한 거보다는 이게 커야지 안 만나지. 개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유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공식 봐봐. 이렇게 다 할 거지 이제 하나씩. 오케이. 이게 바로 안 만날 때. 그럼 만약에 두 원이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 빠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외접한다 그러죠. 외접. 이때는 얘랑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 두 개 더한 거가 같겠죠. 너무 개쉽잖아요. 이 이번 상황이죠. 그 직선하고 사이. 그치. 직선과 원점이 비슷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럴 때 이런 게 어렵거든요. 두 점 만날 때는 반지름을 딱 만들게 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만들면 이게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빗변 제일 긴 변이 되잖아. 제일 긴 변은 얘네 둘 더한 것보다 작아집니다.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으면 좋고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어. 이제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 말고 내접할 때가 있죠. 내접할 때는 이 작은 원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 접해야 돼. 이렇게 딱 접할 때 여기가 표현하기 살짝 어려운데 잘 봐라. 살짝 어려워. 내접할 때는 큰 원의 반지름을 이거라고 하면 큰 원의 반지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중심 사이 거리 D. 이렇게 되네. 중심 사이 거리가 라지 R에서 스몰 R 뺀 거네. 이게 내접할 때네. 살짝 어렵죠? 내접할 때 이거고요. 그러면은 내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는 그냥 접하질 않아. 애매하게 안쪽에 이렇게 있어. 이럴 때는 이거 비슷한데 큰 원의 반지름은 이 전체인데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애매해요. 중심과의 거리는 이거 좀 남잖아.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큰 원의 반지름은 이건데 R 더하기 D는 라지 R보다 작다. D의 입장에서 D 입장에서 라지 R에서 라지 R에서 R 뺀 뺀 게 뭐보다 커요? D보다 작다. D보다 크지. D가 작은 거지. 이렇게. 이게 어렵습니다. 만들어내기가 살짝 어려운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동심원일 때는 원의 중심이 같을 때는 중심 사이 거리가 0이지?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되죠? 야, 이런 그림을 딱 그려. 한 점에서 만나는, 뭐 하세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렇게 외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심 사이 거리랑, 내접원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두 개네. 너 굉장히 예리한데? 대충 하려다 망했네, 오늘 수업. 내접할 때도 됩니다. 내접할 때랑 이렇게 외접할 때. 좋았다. 야, 조건부터 써보자. 내접할 때가 살짝 어려운데요. 큰 원의 반지름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하고 중심 거리가 같죠. 그러니까 중심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거죠. 그리고 외접할 때는 너무 쉽잖아. 얘랑 얘를 더하면 중심 사이 거리죠. 근데 여긴 중심 지금 0,0이고 이거는 4,0이고 이건 반지름이 3이고 이 반지름 R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은 반지름끼리 빼야 되는데 뭐가 반지름이 더 크냐? 3이 크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상황이 딱 달라. 그림을 반지름이 3인 거를 딱 그려봤는데 이게 중심이 어디 있냐면 4,0이거든? 4,0.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은 원일 때는 이쪽에서 접해야 돼. 이렇게. 내접할 수가 없는. 내접할 수 있어요. 이게 크면 돼. 이렇게 크게. 저게 바뀌어서. 이게 더 크면 돼. 이게 큰 원이 되면 내접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딱 봐도 반지름 얼마야 돼 이때는.
1이어야 되네. 딱 봐도 3 더하기 여기 3 더하기 이게 1이어야지 4지. 중심 사이 거리가 4인데 0,0하고 4,0까지 거리는 정가점수 할 필요 없어요. 4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찾고 그리고 요거는 이게 더 클 때는 이렇게 클 때는 딱 바깥에서 대접할 때는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7이 돼야 되죠. 4에다 3도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하는 거야. 그림 그려서 이게 7이면은 3 빼면 중심 사이 거리가 4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근데 만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은 반지름이 이렇게 1보다 작거나 아니면 알살이 7보다 커지면 돼. 그래서 얘는 중심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만나지 않을 때는 0에서 1이거나 또는 R이 7보다 크다. 이렇게 0보다 작으면 반지름이 아니잖아. 양수 R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근데 굉장히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처음 설명해 봤습니다. 이거 거기 안 가르치고 넘어갔었어. 우리 반은 빠르게 한번 해봤어요.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서 연습 문제 미친 듯이 잘 풀어보는데 이거 원 접는 거 있거든.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얘가 살짝만 들어오더라. 어차피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건데 이게 원을 접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이 길이가 똑같은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접었을 때 요거 있지. 요걸 원을 그려야 돼. 근데 원을 그리는 좋은 방법이 있지. 개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지. 여러분은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원을 접었을 때 생기는 거기 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좋았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의 중심이 어딘지를 좀 잘 알아내는 게 좋을 겁니다. 힌트만 줄게요. 다시 요 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라고. 근데 다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접었을 때 이 부분을 호로 갖는 원은 반지름이 얘랑 똑같습니다. 반지름 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이야. 근데 중심을 지나진 않죠. 아무튼 좋아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단원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한 단원 더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원이. 근데 여기 지금 원 기본까지가 208쪽까지야. 마프 시너지 내가 봤을 때는. 마프 시너지 208쪽까지 209쪽이다. 209쪽까지 이 현의 길이는 다음 단원에 나오긴 하거든요. 우리는 개념 원리에서 는데 여기까지 해봐. 그냥 할 수 있어. 209쪽까지 숙제를 하겠습니다.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어요. 빠요. 오늘 좋았다. 나이스. 좋아. 시간 딱 좋았잖아.